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해 보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으로서 학교 교육 제도는 평등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등이라는 개념은 사실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평등이라는 말, equality라는 말은 모두를 그냥 같게 만들면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각기 다른 모습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식을 모두 같게 만드는 건 오히려 그 인위적인 조작을 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같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평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등에 대한 얘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불평등은 단순히 평등하지 않다에 대한 않다라는 얘기인데 평등이란 얘기를 논할 때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불평등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불평등은 해소되어야 되고 완화되어야 된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평등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 뭔가 정의롭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불평등이라는 얘기를 조금 더 주안점을 둬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평등, 사람마다 좀 각기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평등이라는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이상적인 그런 방향은 우리 모두 지향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평등을 어떻게 정해 왔는가를 통해서 학교 교육 제도가 평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고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대처해 온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타난 평등에 대한 어떤 인식은 허용적인 평등관이었습니다. 모두에게 허용한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 과거 사회와 같이 이제 신분이나 성별이나 인종, 지역, 종교 등의 그러한 이유를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권리를 부여를 하는 형태로서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생각했던 사람들의 관점이 허용적인 평등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관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용적인 평등관은 그래서 공교육제도 초반기에 많이 나오게 되죠. 공교육제도가 도대체 누구한테까지 허용되어야 될 것인가? 일부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맞는가?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들에게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맞다는 식의 논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평등의 가치가 공교육 제도에서 본격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기회만 허용하면 그게 평등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이내 밝혀졌습니다. 교육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다닌다면 그것은 실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의 돈 있는 사람들만 학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평등의 가치가 구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제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재료비, 급식비, 교복비까지 면제해주는 형태의 무상교육이 실현돼 왔고 지금도 무상교육의 어떤 범위가 더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간접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기회비용, 그러니까 학교에 다님으로써 포기해야만 하는 또 다른 가치, 그 시간에 딴 걸 하면 되는데 그 시간에 그 자녀들이 아이들이 뭐 공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간의 수공업을 한다거나 인형 눈을 붙인다거나 그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소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회비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제거를 해줄 수가 있을까? 제도적으로 그런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따지다 보니까 의무교육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돈 한 푼이라도 귀한 집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노동력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개발도상국 네팔 같은 국가에서는 아동 노동, 차일드 레이버 이슈가 굉장히 여전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리적 장애의 제거는 어떨까요? 아까 전번에 얘기했듯이 섬에 있는 학생이 학교가 없어. 배편도 없어. 그러면 학교 다닐 수 없겠죠. 그런 지리적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시설이 모든 지역에 설립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회적 장애,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가상의 상태에서 뭐 연평균 한 5억 정도 버는 부모들의 자녀들만 가는 학교라는 인식이 강하면 그 학교에 갈 수는 있어도 연평균 5천 정도 버는 부모가 그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떤 차별적인 시선, 어떤 차이가 난다는 그러한 시선들 때문에 말이죠. 그런 차별적인 인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고 제도적인 차별의 철폐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차별에 대한 인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바뀔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들 혹은 사회운동들이 펼쳐질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좀 확장된 평등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보장적, 실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실제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자라는 측면에서 보장적인 평등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장적 평등까지 실현을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이제 일부 학자들로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이 제임스 콜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장적 평등,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다니고 어떤 학생들은 좋지 못한 학교에 다니게 된다면 차이가 있다면 그 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성과가 그 조건을 통해서 달라지게 된다면 그게 평등하다고 볼 수가 있는가? 모두가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좋은 학교, 어느 정도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학교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점이 학교 효과 연구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제시되게 됩니다. 과정과 조건이 평등해야지만 학생들이 모두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두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평등이라는 가치에 조금 더 다가가는 길이라는 점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학교에 다녀도 공부 못하는 애들은 못하고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좀 가르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집에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부모가 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이 전혀 없어서 좋은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는 현대 사회에서는 현대 학교 교육 제도에서는 결과의 평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가장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입장으로서의 결과의 평등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배워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학교 교육을 다니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읽고 쓰기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학교에 다녔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냥 허송세월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학교에 다녔다는 그러한 인식을 받을 수 있게끔 학생들을 이렇게 결과 보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기초학력 수준 이상으로서의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어야지 학교 교육을 통한 평등이 구현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 가정 배경에 대한 차이를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롤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어떤 잠재 능력을 가지고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는 굉장히 순전히 우연의 산물인데, 이 우연의 산물을 통해서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특히 능력이라는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는 굉장히 랜덤한 결과인데, 그것을 우리가 보정해줘야지, 그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방치해두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논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형태가 현대 학교교육제도에서의 결과의 평등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베푸는, 역차별적인 요소가 조금이라 있더라도 결과를 보정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베푸는 그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바로 결과의 평등관에 입각한 정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유치원을 무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 사업 같은 경우가 결과의 평등관에 입각한 정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문제는 이런 것이죠. 교육에서의 평등은 왜 이렇게 확대되어 왔는가? 평등이라는 가치가 어떤 식으로 학교 교육에서 강조가 되어 왔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학자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은 A school as a great equalizer라는 위대한 평등 장치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 특히 이제 공교육 제도는 모두에게 교육에 대한 기회, 사회 이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모두를, 그 기본적인 차이는 있지만,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평등이라는 가치가 가장 강조되어야 되는 제도로서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육에서의 평등이 왜 확대되어 왔는가를 우리 교육 전문가가 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념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한다면 어떤 평등의 관점이 이상적인가에 대한 얘기들, 지금 상태는 과연 이상적인가,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육 불평등의 다른 접근, 가정 배경, 사회 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문화나 성별에 따른 그런 불평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